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계산기 프로그램의 디자인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클립스로 가서 이러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한번 기능을 입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Save As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세이브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한 다음에 방금 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 fxml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든 디자인 파일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 함수의 내용을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렇게 패런트 한 다음에 fxml 로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현재 클래스 위치에서 이렇게 design.fxml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패런트 같은 경우는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 문구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를 건너온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set 씬을 해서 이렇게 한 개의 씬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GUI 창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임포트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러한 계산기 디자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set 타이틀을 입혀서 이렇게 자바 fx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러한 디자인에 실제로 기능을 입히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컨트롤러를 매칭시켜줍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안에 있는 컨트롤러란 이름의 클래스와 매칭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액션 이벤트가 발생할지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렇게 on 액션이라 한 다음에 샵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함수 이름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전 오퍼랜드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7 같은 것들은 계산에 사용되는 하나의 P 연산자이기 때문에 P 연산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오퍼랜드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나머지 숫자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0까지 넣어주신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부터 다시 오퍼레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연산자란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렇게 오퍼레이터들을 다 각각의 연산자들한테 함수로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안에 하나의 컨트롤러라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함수들에게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fxml 써준 다음에 이렇게 private void를 넣어줌으로써 함수를 정의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오퍼랜드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버튼을 눌렸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오퍼랜드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왼쪽 클릭해가지고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바 fx.event를 이렇게 임포트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연산자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오퍼레이터 또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틀 또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이러한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이러한 컨트롤러의 함수들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내부에서 이렇게 id 값을 정해줌으로써 이 result라는 변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값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로 이동을 해서 컨트롤러로 가서 이렇게 위쪽에 한 개의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fxml private text라고 한 다음에 result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java fx.scene.text.text를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어떠한 P 연산자를 누른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이 result에 그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setText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에다가 새롭게 입력하는 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버튼이라고 해준 다음에 event.
get source라고 해서 이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버튼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get 텍스트를 해서 그 버튼에 쓰여 있는 그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Ctrl Shift O를 눌러서 java fx.cin.control 버튼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숫자를 누를 때마다 숫자가 이렇게 그 결과 텍스트의 뒤쪽에 계속해서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누를 때마다 뒤쪽에 숫자가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산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모델이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즉 뷰와 컨트롤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체적인 연산 같은 거를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alculate이라고 한 다음에 연산자를 받아서 두 개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연산자가 플러스라면 리턴한 다음에 x 플러스 y를 반환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연산자가 마이너스라면 이제 이렇게 return x y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렇게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곱하기라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return x 곱하기 y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return x 나누기 y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어떠한 연산을 수행하는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는데요. 먼저 오퍼레이터를 넣어줍니다.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칸으로 먼저 두는데요. 이제 실제로 계산 결과가 나올 때는 등호를 눌렀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어떤 연산자를 눌렀는지 저장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오퍼레이터라는 변수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rivate int 한 다음에 x를 만들어서 0이라고 넣어줍니다. 이제 x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현재 그 버튼에, 즉 그 연산자의 텍스트가 이렇게 등호라면 이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결과 텍스트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실제로 어떠한 연산이 수행된 결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모델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model.calculate이 들어갑니다. 이제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y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최근에 입력된 숫자가 되겠죠. 즉 현재 결과창에 떠있는 그 숫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현재 있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문자 형태로 출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integer parse int를 해서 숫자로 바꿔준 다음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결과는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공백 문자를 넣어줌으로써 문자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등호가 아니라 다른 연산자라면 다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오퍼레이터에다가 현재 선택한 그 연산자를 넣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숫자는 바로 이전 숫자인 x에 넣어주고요. 즉 바로 이렇게 integer parse int 한 다음에 result에서 이렇게 숫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결과창을 비워주면 되겠죠. 즉 이렇게 result setText 한 다음에 이렇게 공백 문자열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렇게 초기값이 150으로 잡혀있는데 이제 이거를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메인으로 가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0 더하기 5는 5가 나오고, 이제 거기다가 6을 곱하면 이제 이렇게 30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3을 나누면은 이렇게 10이 나오고, 이렇게 5를 빼면은 5가 나오고, 다시 이제 이렇게 뭐 9를 더하면 14가 되고, 이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계산기에는 이렇게 연산자를 여러 번 누르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아직 완전하게 예외 처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손볼 때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만족시키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